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Let's enjoy Dr. Y Chest Radiology Dr. Y Chest Radiologist Medical Professor Dr. Y입니다. 오늘 우리는 폐 조직 검사 세션 36 폐 조직 검사 다른 말로는 폐암 검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겨볼 챕터 36 폐 조직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과거의 13 폐암, 15 폐선암, 33 폐결절, 그리고 35장 간유리 음령을 알아보고 돌아오신다면 오늘 학습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 즐겁게 알아볼 폐 조직 검사, 렁 바이옵시는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폐 조직 검사 또는 폐암 검사, 경피적 세침 흡인 생검, 옆에 써 있는 한자 그대로 피부를 통해서 가느다란 바늘을 넣어서 조직을 뽑는 검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흔히 쓰는 이름이 CT Guided Lung Biopsy, 왜냐하면 CT 방에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은 Fine Needle Biopsy, Fine Needle Aspiration, 섬세한 바늘을 쓰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름 Percutaneous Lung Biopsy, 피부를 통한다는 뜻이고요. Percutaneous Needle Biopsy 또는 Transthoracic Lung Biopsy라고도 부릅니다. 폐 조직 검사도 병원에서 하는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설명 과정과 동의서에 사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서에 환자의 신상이 써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얼마인지 등등. 두 번째는 환자의 상태 또는 특이한 사항, 예를 들어 특이 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출혈, 피가 잘 멈추지 않는 소인이 있거나를 확인하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이 검사를 왜 하는가,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SPN, 결절이 있다면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인지, 암이라면 무슨 세포암인지, 유전자 변이는 어떤 것이 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종종 균 감염이라면 그 원인균을 알아보려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방법 및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고, 검사 전 주의사항은 NPO입니다. 수술과 똑같이, 수술 전과 똑같이 굽는 것입니다. 출혈 질환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야 되겠고,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드신다면 시술 전에 멈춰야 합니다. 검사 후의 주의사항은 절대 안정을 하고, 특이사항, 숨이 차거나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를 찾아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능한 합병증을 설명드리고 부작용을 설명드린 다음 이것이 다 이해가 되셨으면 환자나 보호자의 사인, 동의를 받아 사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준비가 다 된 환자분께서 CT방으로 와서 테이블 위에 눕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 검사를 할 의사, 예를 들어 체스트 레디올로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시술할 건지 디자인을 해봅니다. 어떤 바늘을 사용할 건지, 어떤 자세를 할 건지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을 하고 드레이핑을 합니다. 네 번째는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립니다. 환자의 마음이 편해야 의사의 마음도 편하고 이 모든 프로시저가 스무드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피부에 국소 마취제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바이옵시, 아스피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환자가 별 이상이 없는지, 샘플은 적정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모든 과정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보통 30분 정도 걸립니다. 어느 시술이나 수술이나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것은 complication입니다. 후유증, 합병증. 이 검사도, 폐조직 검사도 그렇게 수월한 검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병증,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허파는 피로 가득 찬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의 왼쪽 좌심실을 통한 systemic circulation의 피 볼륨이나 심장의 오른쪽 우심실을 통한 폐동맥 폐순환의 피 볼륨이 비슷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피가 매 순간 허파에 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합병증이 좀 큰 것이죠. 예를 들어 합병증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dizzy, hypotension 이런 것은 국소 마취제로 인한 것으로 드문 편이고 pneumothorax, 기흉이죠. 종종 생깁니다. 헤마프티시스, 객혈, 피를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페인이 있을 수 있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에어 엠볼리즘, 공기색전입니다. 이 공기가 흘러가면 CVA, 중풍이 될 수도 있고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이 올 수도 있고 부정맥이 될 수도 있고 드물기는 하지만 아주 드물기는 하고 아무도 원치 않지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모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에서 조직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CT, Angio Guided Lung Biopsy.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죠. 주로는 CT 방에서 하지만 Angiography, 혈관 조영술 방에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Solitary Pulmonary Nodule, 폐 결절이 대상이 되겠고 저와 같은 Chest Radiologist가 합니다. 두 번째는 Bronchoscopic Biopsy, 기관지 내시경을 통하여 하는 조직 검사로 기관지 내시경에 보이는 기관지 속에 있는 종양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호흡기내과 의사 선생님, Pulmonologist가 하고 세 번째로는 수술장에서 Thoracoscopic, 역시 내시경이죠. Thoracoscope로 바이옵시를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됩니다. 흉부외과 의사, thoracic surgeon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첫 번째, CT guided lung biopsy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폐암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1.5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나 그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주일 선생님 얼굴이 보이는군요.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유튜브에 항상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젊은 여성의 chest radiography입니다. 오른쪽 right middle lung zone에 consolidation이 있고 right heart border를 obliteration 시키고 right diaphragm도 obliteration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중엽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right middle lobe lesion이고 axial enhanced CT를 봤더니 역시 우중엽에 consolidation이 있습니다. 이것의 정체를 알기 위하여 조직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이 CT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어떤 과정으로 프로시저가 이루어졌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환자는 똑바로 CT 테이블에 누워 있습니다. supine 포지션이고 바늘은 위에서 정중앙에서 약간 사각으로 직접 내려가서 가운데 들어가서 조직을 얻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병변은 체스트 월, 피부와 비교적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와 같은 intervening lung이 없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적은 편이고 비교적 수월한 편에 속하는 병변 위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병변을 볼까요? 이런 경우가 고난이도고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중년 여성인데 체스트 라디오그래프를 봤더니 왼쪽 중간에 이렇게 2cm 또는 3cm 정도 크기의 SPN이 보입니다. Enhanced Axial CT를 보았더니 2cm 매스 SPN이고 이것을 이제 바이옵시, 폐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허파, 공기가 가득 차 있고 혈관이 가득 차 있는 허파가 있고 앞에서 가나 뒤에서 가나 거리가 멉니다. 이것이 난관입니다. 이 오른쪽 CT로 다시 그 위치를 짐작을 한 다음에 프로시저가 이루어진 CT를 보실까요?
역시 환자는 똑바로 하늘을 보며 수파인으로 누워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피부, 피하 지방 3cm, 4cm를 뚫고 허파를 4cm를 뚫고 중간에 있는 SPN의 타겟팅이 정확히 되어서 티슈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는 이 바늘이 가야 되는 여행의 길은 10cm에 이르렀고 보시다시피 수많은 혈관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면 멀수록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사격이나 야구공 던질 때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좀 어려운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에드노카시노마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우는 담배를 많이 피우신 80대 할아버지의 체스트 PA 사진입니다. 우상엽에 5cm 크기 메스가 있고 CT로 찍어 보았더니 우상엽 중 포스테리어 뒤쪽에 있는 폐암이고 플로라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근하자니 갈 길이 너무 멀고 중간에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는 길을 택하고 싶은데 뒤에는 날개뼈, 스케플라가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진퇴유곡입니다. 그래도 혹시 돌파구를 찾아볼까 하여서 엎드린 상태, 프론 포지션으로 뒤로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환자의 자세를 어떻게 변화를 여러 번 시켰더니 약간의 빈틈이 생겼습니다. 이 빈틈을 통해서 엎드린 상태에서 등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메스의 속에 바늘이 꽂혀서 조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퀘머스 셀 카시노마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영화배우 율 브레이너가 1985년 나이 65세의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이런 커머셜을 남겼습니다. Now that I'm gone, I tell you, don't smoke. Whatever you do, just don't smoke. 저는 갑니다. 저는 가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마음이 뭉클해지는 커머셜입니다. 유튜브에 가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남편이, 아들이,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신다면 한번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폐 조직 검사 같은 것을 알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